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회복을 돕는 남자, 또 회복 중인 바르실레입니다.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들, 경험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제 회복 이제 여러 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좀 나누고 있는데요.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. 뭐 이후에 더 갈래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회복의 어떤 정규 과정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회복의 자세들 그리고 회복의 그 이제 저희 경험담, 이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어떻게 회복했는지 또 그런 경험담을 나누고 그다음 회복에 대한 원리를 나눕니다. 그래서 엑기스 같은 회복의 원리를 이렇게 이런 원리 가운데 나누는 것, 회복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서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의 도구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거든요. 그래서 또 이 회복 일 그 외에 또 이렇게 정규 과정이 있고 하나는 회복의 일기.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회복하면서 느낀 것들, 생각한 것들, 고민하는 것들, 또 배운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자유롭게 좀 나누는 시간으로 좀 가졌습니다. 오늘은 큰 딸과 이제 제가 이제 관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매를 든 거죠.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일요일이에요. 오늘이 일요일이고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토요일 밤에 제가 한창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11시부터 12시 이제 최고의 피크의 시간. 아내는 이제 그 크리미널 마인드 이제 그 이제 드라마를 미국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었고 저는 DMB를 보고 있었나 어쨌든 보고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신나게 이제 아마존 그 쇼핑을 이렇게 하면서 뭐 책 같은 것도 좀 보고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좀 구매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큰딸이랑 작은딸이 막 싸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큰딸한테 이제 둘한테 갔더니 방에 갔더니 엄청 막 바르바르 일을 가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.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뭐 비계를 뭐 이제 2층에다가 올려놓으라 그랬는데 작은 딸이 이제 쓰고서 자기가 2층 침대에다가 언니 비계를 이제 던졌다는 거죠. 제대로 안 쓰고서 제대로 올려놓지 않고 던졌다는 거죠. 그래서 큰 딸은 제대로 가서 올려놔라. 작은 딸은 싫다. 조금 이따 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제 싸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얘기하고 이제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하는 사람 한 대 맞는다.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이제 큰 딸이 작은 애 옷을 바닥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뚜껑이 열린 거죠. 확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매를 뽑아 들었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빨래대가 있거든요. 그 빨래대 중에 빨래대 이렇게 설치하는 빨래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를 딱 빼들었는데 좀 쇠로 돼 있고 좀 커요. 그래서 굵고 커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얇은 거를 이제 빼들었는데 그래도 좀 길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애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. 여자애거든요. 그래서 큰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죠. 그래서 와라. 너가 하지 않기로 서로 하지 않기로 보복하지 않기로 했는데 너가 그렇게 했으면 한 대 맞아야지. 이렇게 한 거죠. 근데 얘가 이제 또 겁이 나가지고 엄청 바득바득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말로 하라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 다니더라고요, 방에서.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맞는다. 한 대 맞고 끝내자.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제발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한 대만 맞으면 된다.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얘가 막 울면서 하더라고요.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작은 딸이 이 소리를 또 들으면 작은 딸은 또 얼마나 또 쇼크를 받을까.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을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내도 이제 굉장히 좀 당황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아내가 가서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또 큰애가 또 그렇게 막 역정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길가에도 소리가 나거든요. 저희 집 소리가. 그래서 그게 또 길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밤 11시에 얼마나 시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불러다 놓고 때리려고 하는데 계속 막 도망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팔을 두 댕가를 때렸어요. 탁탁 때렸는데 얘가 이제 막은 거예요. 그래서 손을 맞았어요. 손을 맞고 하는데 이제 얘가
이제 어쨌든 좀 걱정,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, 좀 아빠를 좀 무서워할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래야 되나, 이게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된다 그래야 되나, 이렇게 그 좀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혐오감이 느낄 정도로 얘가 뭔가 통제가 되니까, 그러니까 그래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무서워하니, 그 전에는 사춘기니까 무서워하지 않거든요. 근데 어쨌든 매를 주는 순간에는 애가 무서워하니까 이 통제하는 데서 오는 그 어떤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무섭더라고요. 내가 어쩌면 지금 이 때리는 순간을 내가 얘를 통제하고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건데, 지금 적어도 이 순간에 나를 무서워하니까 하면서 이제 뭔가 통쾌한 마음들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. 스스로가 좀 무서웠고, 이래서 이게 폭력이 계속 이렇게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저는 폭력이 중독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이게 중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금단처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들으면 확 치솟아서 이제 때리고 후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년에 한 뭐 한두 번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화를 내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이제 화낼 때 이제 이렇게 좀 아빠니까 아무래도 좀 무섭게 때리니까 애가 좀 겁을 먹어가지고 많이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두 대 맞고서 얘가 이제 그 테이블을 잡는데 엄청 벌벌 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 대인데, 그래서 그냥 한 대가 맞고 끝내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, 이 아이가 몽둥이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몽둥이를 바꿔달라고 한 거죠. 그래서 몽둥이를 바꿨어요. 그래서 빗자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, 이제 그 엉덩이에 그 뭐라 그러죠? 옷이 좀 펑퍼짐한 옷이어서 탁 때렸는데, 그러니까 걔도 별로 안 아프고 소리도 그냥 크기만 크고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죠. 그래서 괜히 이제 두 대 맞고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이제 하고 이제 걔가 딱 들어가는데, 얘가 어떻게 되냐면 딱 안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. 이미 맞았다는 거예요. 이제 한 대는 맞았으니까 안색이 확 바뀌어서 이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, 이제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해요. 그래서 이제 어디 손은 괜찮아 그랬더니 뭐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그 사춘기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진짜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, 이런 생각을 이제 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저도 미안하고,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방으로 들여보내고,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,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작은 애가 안 자고 이제 막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. 떨다기보다는 이렇게 안 자고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듣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, 이제 그때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중독하고 똑같은 이제 패턴이 오는 거예요. 이제 사실 이 기분을 저도 알고 많이 이제 설명도 하고 이론에서 설명을 했는데, 이거를 이제 머리로 알면서도 내가 이제 그런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니까 굉장히 기분이 솔직히 더러웠어요.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. 그 뭐냐면, 내가 어쨌든 때렸잖아요. 때렸는데 어쨌든 안 바뀌었고,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큰 딸을 좀, 다 큰 애를 좀 때렸다라는 거랑, 또 작은 애가 이로 인해서 좀 공포심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, 또 이 저녁 시간을 다 망쳐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수치심이 몰려오더라고요. 나는 정말 이 부모 될 자격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상황을 돌리고 싶다. 그리고 괜히 원망스러운 거예요. 왜 아내는 애들을 가서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했는가? 또 나는 왜 그때 분노를 했는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수치심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수치심이 올라오면 어떠냐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죽고 싶거든요. 이게 제 패턴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우울하고 무기력이 곧바로 이제 따라오고 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, 요번에는 곧바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. 또 이 생각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, 약간 거기서 이제 스탑할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. 스탑하고 이제 마음도 검토하고, 이제 신께 내 마음도 올려드리고 상황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좀 바뀐 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넘어질 수는 있는데, 거기서 대처하는 것이 좀 많이 바뀐 거죠. 옛날에는 이러면 어떻게 했냐면, 막 한 달이고, 막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1, 2주는 엄청 막 수치스러워하고 죄책감을 갖고, 막 오히려 큰애한테 막 쩔쩔 매고, 막 작은애한테 쩔쩔 매고, 막 미안해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요번에는 좀 대처하는 것들을 좀 다르게 좀 하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치심이 너무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알거든요. 아내도 이제 욱해가지고 애들을 때린 적이 있고 하니까, 이제 아내는 누가 걱정이 되냐면, 큰 애나 작은 애는 자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
이 지저분한 이 더러운 감정, 이 자기가 때려서 오히려 자기가 수치심이 많은 이 더러운 감정을 본인도 이제 느껴봤거든요, 여러 번.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중독의 패턴에 딱 맞물려 가지고 늘 그렇게 해요. 그래서 딱 때리고 수치스러워하고 죽고 싶어하고 우울해하고 무기력해하고. 그래서 한 달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딸아이를 보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막 이사한다고 자기 혼자 따로 산다 그러고 막 때리고 나서 수치스러워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수치심 발작이 막 올라오는 거죠. 근데 아내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대요. 그래서 큰애를 불렀어요. 큰애 불러서 이제 서로 좀 풀고 자라 이렇게 얘기해서 큰애가 이제 제가 뭐 너 맞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큰애는 자기도 그 맞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맞은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좀 자기 얘기 조금 했어요. 저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무서워서 어른을 무서워하게 됐는데 너도 그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. 좀 나도 뭐 때리고 기분 좋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뭐 큰애는 마음이 안 좋은 게 이제 자기가 더 착하게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동생도 잘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. 어폐가 있다기보다 그게 사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. 그러니까 큰 딸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마음에 인정받을 수 없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한 몇 시간 뒤면 다시 돌아올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. 너가 뭐 착하게 산다고 사라지냐. 그냥 혼내고 맞고 그냥 끝난 거다 이거로 벌 쓰고 다음에도 너희들 싸울 건데 뭐 그때 돼서 또 잘 대처하는 법을 좀 잘 익히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졌거든요.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계속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제가 또 우울증에 빠지고 막 무기력함에 빠지고 막 이럴까봐 걱정이 본인도 그랬었고 저도 이제 그런 패턴이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청 그 수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. 다시 그 창피함, 그 작은 애가 잘못됐으면 어떡하나, 큰 애가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습니다, 사실. 그리고 이제 제가 개신교인이어서 이제 종교 활동도 이제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종교 활동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마음이 좀 예배 한 1시간 전 정도에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점들은 있어요. 일단 수치심이 올라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. 이렇게 길이 난 것 같아요. 길이 나서 그냥 딱 이렇게 재발하면 쫙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옛날하고 좀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 거는 옛날에 수치심이 올라오고 이렇게 깽판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? 작은 애가 망하면 어떡하나? 큰 애가 망하면 어떡하나? 잘못되면 어떡하나? 나는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. 나는 죽어야지.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와서 굉장히 괴로웠거든요. 근데 요번에는 내가 매일 신께 내 삶을 드리고 문제를 맡기고 있잖아.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. 또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.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병적인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뭐 망가뜨려 놓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다시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다시 12단계 프로그램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신께 이 문제와 상황을 맡기고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신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좀 봐야 될 책들이랑 이런 것들 문서 작업이랑 이런 것들 좀 하고 잠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다음 날도 다시 수치심이 또 올라와서 다시 또 신께 막 내가 무력하고 이거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또 그 신께 이 문제와 상황을 맡기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이제 잠시 묵고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요번 이제 큰 딸이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이제 요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. 폭력과 폭언이 중독이 되는구나. 이 뒤에 분명한 충동이 있구나. 갈망이 있구나.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왜냐하면 제 아내 큰애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. 매를 들고 싶은 막 손찌검을 하진 않지만 매를 들어서 때리고 싶은 충동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제가 다른 거 뭐 쇼핑 중독이나 아니면 음식 중독이나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동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
정말 그 첫 잔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, 그 분노에 있어서 내가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, 신께 맡겨야 된다는 거, 그 생각을 중독하고 똑같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인정하게 됐고요. 또 하나 두 번째로 제가 좀 깨닫게 된 거는 어, 이제 제가 큰애가 이제 잘못할 때 중에 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낼 때가 있어요. 그때가 언제냐면 작은 애에게 폭언을 하거나 굉장히 막 함부로 대할 때 제가 이제 화를 내는데 그게 또 저의 어떤 동반의존적인 그 문제가 또 있어요. 그래서 그 작은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나, 작은 애를 보호해야지. 큰 애는 이미 컸으니까, 그런데 작은 애는 어리니까 보호해야지,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.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저희 자녀의 그 진짜 아버지도, 영적인 아버지도 신이 있잖아요. 그래서 신이 돌보시고 분명히 케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,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했던 거죠, 과거에.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큰 애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내가 막 화를 갑자기 이제 욱하고 내는 거죠. 근데 이제 내가 작은 애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, 내가 온전히 이제 그 신의 손에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. 근데 내가 자녀를 지킨다라는 마음이 있구나.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부터 좀 회복을 해가야겠다. 사람에 대한 의존, 이제 코디펜던시라서 코다 문제라 그러는데, 그 코디펜던시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내가 병적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좀 회복들이 많이 필요하겠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세 번째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12단계 안에서 되게 회복의 그런 게 있구나. 내가 요번에 안 됐다면, 내가 요번에 이렇게 재발을 했다면 이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12단계 프로그램 안에서 그 첫 충동을 올려드리고 이제 맡기고 또 신의 뜻대로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,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뒤에도 내가 막 깽판을 치고 난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부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간다라는 그 회복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올려드려야겠다,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또 아내가 또 많이 동반자가 돼서 되게 도움이 됐어요. 또 하나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모임의 힘이 강한 것 같아요. 모임이 힘이 강해서 제가 또 일요일에도 이제 그 종교인들하고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와 또 모임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. 그때 또 많이 자유함이 있고 또 수치심이 좀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고, 그 모임 안에 정말 신이 함께 하시구나,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. 또 자기 나이는 또 아침에 보니까 또 잘 지내더라고요. 제가 이제 큰애는 아직 못 봤는데, 제가 이제 먼저 아침에 나와서 못 봤는데 큰애도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더라고요.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치심을 갖고 있는 제 모습이 되게 좀 연약하다, 이런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그 진짜 이 자녀들의 아버지이신 그 신께서 잘 돌봐주실 거라고 믿고, 나는 그 도구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또 위로가 됐던 생각 중에 하나가, 이제 제 아내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굉장히 착해요. 이 친구가 굉장히 여잔데 굉장히 착한데 그 자녀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더라고요. 근데 그 여자분이, 친구분이 이제 자녀를 손찌검을 한 거예요. 손찌검을 하고 이제 한 번인가 뭐 몇 번을 때린 건데,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갖더라고요. 나는 부모 자격도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아내가 아니다, 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, 이런 위로를 해줬었거든요.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, 이런 게 물론 때리는 거를 이제 일단 12단계 안에서 회복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착한 아이도, 착한 친구도 자녀를 약간 건드렸을 뿐인데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걸 보면서 나도 너무 과장되게 이 수치심을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시간이 돼가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또 가족들하고 시간들을 보낼 텐데, 너무 수치심에 있어서 이 12단계 안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잘 밟아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저는 이 사춘기 자녀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.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. 사춘기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데,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못하니, 잘 안 되니까, 말을 안 들으니까 고통을 겪는 것도 있는데, 오히려 자녀에게 때리고 또 그래 참다 못해서 이제 혼을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때론 폭언이나 폭력을 행해서 본인이 다시금 수치심과 죄책감에 갖는 경우도 봤거든요. 그래서 이게 중독의 사이클하고 똑같아서 때리지 말아야지 하다가 때리고 또 이제 수치심을 갖고, 또 수치심 가운데서 무기력과 우울증이 오다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,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았어요. 그래서
정말 이 짧은 영상의 이 경험담이 그 누군가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하나는 정말 그런 분들이랑 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저희 아내랑 할 때 모임에서 싱글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 그 사춘기 문제로 아니면 자녀 문제로 인해 고생했던 사람들, 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, 그런 분들과 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좀 힘을 받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있다면 언젠가 뭐 이렇게 한번 식사 한번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. 예.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, 또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여전히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힘들었던 부분, 또 아쉬웠던 부분, 또 좋아진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. 예,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예, 모든 분들 또 힘내셔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좀 더 깊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카페, 공식 카페에 또 가입하셔서 거기에 글들을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든 회복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